네, 비트코인 반감기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제 D+1이 됐는데 비트코인은 안정적인 반등세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65,000달러 돌파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고 어떤 의미 부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21년 4월 고점에 대해서 리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단기적으로는 이 65,000달러 위에서 돌파 지지를 받고 65,000달러 위에서 주간 종가를 마감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65,000달러, 69,000달러 그 박스권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 매물대 해소를 해 주는가, 그 다음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69,000달러까지 돌파 지지를 해 놓고 그렇게 되면 73,000달러 전고 돌파 기대, 거기까지 뚫어내면 이제 8만 달러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구간별로 너무 선명하게 라인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지금 꽤 깔끔한 이 지지 라인 테스트를 시작을 했다. 뭐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 어쨌든 하루 사이에 이렇게 의미 있게 반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6포인트 오른 72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살짝 더 강화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살짝 빠졌는데 55% 초반으로까지 지금 후퇴한 상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얼마나 도미넌스가 빠져줄지, 비트코인의 이 프라이스 디스커버리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게 바로 알트 시즌에 대한 기준점이 될 거라서 이 도미넌스 상황도 상당히 관심 있게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과연 반감기까지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른바 반감기 랠리는 대체 언제쯤 펼쳐지는 것이고, 이른바 알트 시즌은 대체 언제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제대로 된 알트 시즌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언제쯤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만약에라도 안 오는 건 아닌 것인가, 뭐 이런 걱정,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중요한 건 반감기는 잘 마무리가 됐고, 지금까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이 암호화폐 시장은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서 의미 있는 사이클 랠리를 펼쳤었다 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패턴이고, 그걸 우리는 이른바 반감기 랠리 패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알렉스 클레이라는 암호화폐 분석가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2012년의 경우에는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당 사이클 9,362% 반등했고, 2016년의 경우에는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당 사이클 고점까지를 놓고 보니까 2,876%, 2020년 저번 반감기 때를 보니까 640% 이렇게 빵 하고 치고 올라섰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면 과연 이번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까지가 될 것인가 라는 지점이 굉장한 관심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16년의 경우에는 이 수익률이 이전 랠리 대비 3.2배 감소했고, 2020년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이전 랠리 대비 4.5배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3.2배, 4.5배 이렇게 감소했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 평균을 내보니까 이게 3.85배, 이전 랠리 대비 평균적으로 해당 반감기 사이클에서는 이 3.85배 감소한 숫자를 보였다. 그래서 이거를 3.85배 평균을 대입을 하면 2024년 반감기를 통한 랠리 예상 수익률은 166%가 될 것이고, 가격으로 따져보면 17만 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그럴싸하지 않나요? 이게 상당히 기계적인 대입이라서 뭐 10만 달러가 될지, 15만 달러가 될지, 20만 달러가 될지, 아니면 이 양반 말처럼 17만 달러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 반등 비율과 해당 사이클이 이전 사이클 대비 어느 정도 수익률이 감소했는지를 따져보니까 이런 계산이 나온다라는 거, 전 되게 재미있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단기 조정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이 장기 게임 플레이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항상 이렇게 꼬라박기도 하고 엄청난 급등이 나왔다가 진짜 이때 꼬라박을 때 거의 세상 무너졌었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고점을 또 만들어내고 그 직전에 막 빵빵 내려 꽂았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너무 단기 이 조정에 마음이 휘둘릴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되게 어렵다.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리서치를 하는 것도 그런 단단한 마음을 키우기 위한 이 재료를 지금 하루하루 더해가는 건데, 이런 차트 비교된 걸 바라보고 있으면 뭔가 이번 반감기 랠리에서도 의미 있는 숫자를 충분히 기대하고 또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꽤 강력하게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맥스도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트코인 반감기 전략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 이 어떤 전략도 이 정확한 고점 또 저점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해. 당연한 얘기죠. 이걸 알면 신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고점과 저점을 어떻게 예측할 거야? 이건 불가능하다. 아예 그렇게 선을 그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지만 이 간단한 반감기 전략에 따르면 잠재적으로 큰 수익 달성에 도움이 될 수는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략이 뭐냐? 첫 번째, 반감기 500일 전에 비트코인을 매수해라.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홀딩해. 그리고 나서 반감기 500일 뒤에 매도해. 이걸 계속 살면서 반복하면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이거 보고 되게 너무 웃겨가지고 맞는데 이건데 이게 참 어려워요. 반감기 500일 전에 매수를 하고 요때 매수를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홀딩하다가 요때 팔라는 건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또 잘해. 그러다 이때 되면 이제 약간 절망을 느끼고, 이때 패닉세라면 이때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돼. 이때도 여기까진 잘해요. 근데 좀만 꼬라박으면 막 심장 벌렁거려. 이때 이제 이럴 때 패닉세라는 사람이 바보죠. 빵 하고 고점, 여기 어딘가에서 팔아야죠. 여기가 고점일지 우린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나고 봤을 때 이게 고점이었구나, 이게 고점이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가 엑시트 타이밍이죠. 우리 입장에선 엑시트 타이밍이 어디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차분하게 분할 매도 구간을 미리 설정해 놓지 않으면 요때 더 올라갈 거야 라는 기대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다가 꼬라박는 요런 상황. 그런데 요때 이제 용기를 내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적지 않은 개미들은 이럴 때 패닉셀을 해버리죠. 그래서 모든 걸 다 무위로 돌리는, 그게 참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에도 어디가 고점이 될지는 알 수 없겠지만 공교롭게도 17만 달러 근처에다가 지금 박아놨는데, 이번 반감기 500일 이후는 이제 2025년 9월이 될 것이다. 그 즈음 어딘가에서부터는 이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엑싯을 준비하고 단행해야 된다 라는 얘기까지 지금 맥락적으로 깔려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전략은 과거에도 효과가 이미 입증됐다. 그렇죠. 효과 입증됐죠. 근데 이게 어렵죠. 되게 어렵죠. 아주 되게 많이 어렵죠. 그래서 이제 오늘 기준으로 500일 뒤는 2025년 9월 2일이다. 물론 9월 2일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는 9월에서 10월, 이른바 반감기 사이클을 고스란히 패턴적으로 기계적으로 대입을 하면 9월에서 10월 정도가 이번 사이클의 고점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을 할 수 있는 거고, 패턴은 뭐다? 통계다. 패턴은 그래서 본질과는 상관없다. 우리는 비트코인의 흐름의 본질, 에센스는 알 수 없다. 당연하죠. 본질을 어떻게 알아요? 패턴의 문제인 겁니다. 패턴은 확률과 통계의 문제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9월보다 늦춰질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워낙 뜨겁게 시장을 지금 달아오르게 만든 상황이라서 그 시점이 어쩌면 앞당겨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연말 연시, 그러니까 2024년 연말이나 2025년 연초가 될 수 있다라는 꽤 전폭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한 상반기쯤에, 내년 상반기쯤에 요번 사이클 고점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다시 한번 약세 국면으로 전환되는 그 고점, 요때 말하는 거죠. 요때, 요 타이밍이 내년 9월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가장 큰 기준점은 그거죠. 비트코인이 역사상 처음으로 반감기 전에 이전 사이클 고점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만들어냈어. 이런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조금 더 강력한 어떤 시장의 메타에 따라서
조금 더 특이한 상황, 우리 입장에서 긍정적인 상황이죠. 조금 더 빨리 이번 사이클에 고점이 온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반감기 랠리의 그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 500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엑시 타이밍을 준비하고 단행하는 게 더 까다로워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시장의 직접적인 플레이어들도 이번에는 가격 예측을 한다는 게 상당히 예민하고 까다롭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배경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반감기는 단행이 됐죠. 그래서 2024년 반감기 500일 뒤는 2025년 9월 2일이 되고, 이 다음 반감기, 다섯 번째 반감기는 지금 2028년 3월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감기 500일 전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전략에 따른다라면 2026년 10월에서 11월 정도가 우리의 새로운 시장 사이클을 준비하는 매집 기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한데, 과연 요 시기가 왔을 때 용기 있게 빵 하고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것도 이제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지금 대입을 하면 이런 의미 있는 타임 스케줄이 나온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2026년 10월 그리고 2028년 3월에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되게 궁금하고, 그 전에 이미 삿포로는 갔다 왔을 것 같고, 더 재미있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또 문득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크립토 타이탄은 지금 비트코인 데일리 차트를 가지고 불플래그 패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 그래서 타겟 지점은 93,800달러가 될 거야. 그런데 이 패턴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갇혀있는 이치모 클라우드를 넘어서야 돼. 다시 말해서 7만 달러 돌파를 안정적으로 해줘야 돼. 다시 말해서 73,000달러 전고 돌파까지 해놓으면, 그렇게 되면 이제 93,800달러 랠리를 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냥 차트적으로는 뭐 6월, 7월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아마도 힘겨운 4월 초중순을 우리가 보냈잖아요. 지금부터 한 5, 6월 정도까지는 좀 그것에 대한 보상이 또 다가오는 시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기도 합니다. 알리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와 반감기 이후에도 암호화폐 검색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건 아직 상승장 초기 단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이 구글 검색 수위, 이 수위가 어떤 해당 이슈에 대한 관심도로 해석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되게 아직 낮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직 개미 투자자들이 제대로 안 들어왔다라는 거고, 개미들의 관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거고, 기존의 비트코인 시장이 개인 위주로 진행됐던 거와는 사뭇 다르게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건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해서 기관들이 지금 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라는 거고, 다시 말해서 개미들이 아직 안 들어왔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시장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시장의 어떤 흐름 양상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이 요물덩어리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빵 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 주체가 지금 쉽게 말하면 블랙록이잖아요. 블랙록과 피델리티, 뭐 이런 애들이 지금 이 시장을 끌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죠, 이전과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10만 달러 이런 게 아니고 뭐 15만 달러, 20만 달러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되게 재미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구글링 상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지난번 강세장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파란색이 지금 비트코인 검색 비율이고, 이게 빨간색이 크립토 검색 비율인데, 이게 저번 4월, 그러니까 2021년 1년 동안의 상황이에요. 이게 4월, 이게 11월. 어마어마한 이 검색 비중 자체가 달라지고, 이제 좀 약간 비속어를 표현하자면 개나 소나 코인 할 때 그런 상황. 자꾸 일어나면 막 알트 막 펌핑돼 있고, 다음 펌핑 타자는 누굽니다, 막 이런 리딩방, 사기성 리딩방들이 흥할 때, 그런 시기.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뉴스 이렇게 전해지는 거 보면 암호화폐 사기꾼들이 엄청 지금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검거됐다라는 소식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이 아니고 잊기도 전에 두 번씩 지금 막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은 건 다 사기라고 보시고, 보수적인 관점으로 나의 투자 전략을 유지하는 게 이 시장의 이런 큰 변동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고, 그걸 위해선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 뭐 빡센 공부, 리서치. 그렇게 또 정리가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요단은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이 박스권 자체를 중간 지지선으로 리테스트를 하고 있고 이 상단 저항선 돌파가 목표다. 그러니까 채널 전체, 이거 위클리 차트거든요. 채널 전체를 봤을 때 중간 부분에 대한 지금 리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만 잘 돌파를 해준다라면, 그러니까 7만 달러 위로만 안착을 해준다라면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차적으로 10만 달러, 2차적으로 15만 달러. 올해 과연 정말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는 10만 달러까지는 약간 현실감이 조금 느껴지고 15만 달러 이런 게 정말 엄청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리스트들, 이른바 마켓 메이커들, 시장을 조성하는지 조작하는지 모를 그 마켓 메이커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냐가 이제 변수인데, 지금의 어떤 분위기만 놓고 보면 어쨌든 미국 월가에서 ETF 대박, 초대박 수준으로 터졌고 홍콩에서 지금 승인이 됐고 과연 어느 정도의 자금이 몰릴지가 초미의 관심사고, 이런 상황에서 이 개미들의 돈을 털어먹어야 되는 이런 세력급 자본들이 어떤 흐름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의 목표는 뭐다? 비트코인 10만 달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력들한테 안 털리는 게 목표여야 돼요.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감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차트를 조금 잘 인식을 해 놓으시면 이번 사이클 대응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그래도 결정적인 실수는 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을 조금은 낮추지 않을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 반감기는 끝났고 랠리는 계속된다. 빵야, 뭐 이런 거죠. 요거 재밌습니다. 진짜 이 시장은 정말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제 시작이구나. 그레이스케일이 제대로 이제 등판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소식인데,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스핀오프 펀드 수수료가 0.15%로 책정이 됐습니다. 기존 GBTC 수수료가 1.5%인데 10분의 1로 책정이 된 거죠. 아싸! GBTC 수수료 인하, 신호탄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안기는 소식. 지금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에 하방 압력을 미쳤던 가장 결정적인 게 거지같이 비싼 GBTC 수수료로 인해서 환매 물량이 터지면서 비트코인 현물 가격을 하방 압력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현물 투자자들 기분을 거지같이 만들었던 건데, 그게 지금 해소가 될 가능성이 엄청 높아진 거고, 그 지금 신호탄에 해당하는 스핀오프 펀드의 수수료가 10분의 1로 푹 꺼졌다라는 겁니다. 스핀오프 펀드가 뭐냐? 기존의 GBTC 자산의 일부를 기반으로 이 새로운 펀드를 구성하는 걸 스핀오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훨씬 낮은 수수료가 이번에 설정이 됐다라는 게 GBTC 수수료 인하 압력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자산이라고 했잖아요. 이번에 GBTC 스핀오프 펀드 같은 경우에는 GBTC의 10%가 할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63,204 BTC가 할당될 예정이고, 기존 GBTC 투자자들에게 자동으로 발행 분배가 된다라고 합니다. 네, 되게 재밌는 상황. 이 GBTC 수수료가 인하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그레이스케일 CEO 마이클 소넨샤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기도 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스핀오프 펀드 수수료가 대폭 인하된 게 현실화된 거고, 다음 스텝은 정해졌다 라고 바라볼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흘러갈지도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정말 미국 월가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수수료 전쟁이 정말 이미 서막이 올라섰구나, 본격화 양상으로 지금 전환되기 직전 상황, 시작 지점이구나, 뭐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아카이브 같은 사람은 되게 재밌게 또 위트 있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레이스케일 미니 BTC ETF 수수료가 인하됐는데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ETF 수수료다. GBTC 자금 유출 이제 안녕? 아웃플로우 바이바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뜨겁게 안녕하고 싶습니다. 뜨거운 안녕. 기대가 되는 포인트 시점이고, GBTC 환매 물량이 훅 하고 꺼진다라면, 안 그래도 이미 듀나스는 확인이 됐는데 이게 이제 멈춰 설 수 있다라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어떤 순유출 규모는 훨씬 더 가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런 기대감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 누구다? 블랙록과 피델리티다. 블랙록의 경우에는 69일 연속 지금 순유입 행보, 기록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에릭 발추나스 같은 사람이 너무 완벽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이게 지금 4월 19일 토탈 인플로우가 지금 5,900만 달러를 넘어섰고 피델리티가 많이 들어왔네요. 5,400만 달러 넘게 지금 플로우가 나와주고 되게 흥미로워요. 유일한 마이너스 진짜 액수도 커 젠장할. 그런데 이게 지금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GBTC.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빠지면은 이제 사실은 그냥 거의 순유입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번에 그레이스케일이 흥미로운 어떤 재료를 시장에 던진 것이다. 그레이스케일은 아직 야욕이 선명하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팀 드레이퍼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25만 달러, 100만 달러, 200만 달러 이런 게 아니고 1000만 달러까지도 실제로 갈 수 있다. 뭐가? 비트코인 개당 가격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비트코인이 1000만 달러가 된다. 이게 어느 시점이 될지, 이게 가능할지 이런 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가 지금 일상적으로 나올 정도로 분위기 전환은 굉장히 선명하게 이미 단행이 됐다. 심지어 뭐까지? 비트코인 반감기까지.